여러분들은 혹시 어릴 적에 동경하고 본받고 싶었던 선생님이나 어른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러시나요? 저도 어릴 적 학생 때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 뵀었고 20대 초반에 미술학원 보조 강사부터 시작해서 전임 선생님이 되기까지 여러 다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많이 관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생 때나 미대 입시 선생님 시절 정말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은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선생님처럼 좀 멋진 어른이 되어야지, 저 선생님은 진짜 정말 아이들 잘 가르친다 라고 많이 동경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남고 동경해 왔던 여러 선생님들, 어른들은 저마다의 강점이 있고 지도하는 스타일도 누구는 호랑이 같고 또 어떤 분은 친근감 있기도 하면서 뿜어내는 카리스마도 좀 달랐지만 제 경험을 돌이켜 보았을 때 확실히 아이들한테 신뢰를 주는 어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들에게 신뢰를 주는 선생님, 어른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3가지를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저의 경험과 생각이니 참고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확실한 기준을 잡아주었던 선생님, 어른이었습니다. 즉 아이들이 자신의 교육을 믿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사람인 거죠. 기준이라는 것이 저마다 좀 다르고 얼마나 좀 앞을 내다보며 설정하는지는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다양한 기준이라도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지나 가치관이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되게 고지식한 것 같고 흔히 말하는 좀 꼰대 같기도 하지만 저도 아이들을 현장에서 지도하는 입장에서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고 잘 지켜낸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이 누군가를 지도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분들의 공통점은 확실한 목표, 행동, 과정, 태도 등 항상 어정쩡하지 않고 일정하게 기준을 제시하면서 아이들을 대하시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이들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령 미술 수업을 예로 들자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라고 많이 얘기하죠. 되게 자유스럽고 듣기에는 매우 균형감 있어 좋아 보이지만 솔직한 말로 저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아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이런 상대적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선 되게 헷갈리는 표현이에요. 왜냐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학교 학원 수업이나 가정 등 여러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 특히 어린아이들은 가능성이 충만하다고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저도 어릴 때를 돌이켜보면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항상 의문이 들고 꼭 모든 게 정답이 있듯이 누가 좀 쉬운 길을 좀 알려줬으면 하는 불안과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불안하지 않는다는 건 아주 좁쌀만한 거라도 기준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의 공통점은 마음의 불안을 없애주고 불안이 떠나간 그 빈자리에 확신과 자신감이 생겨날 수 있도록 옆에서 중심을 강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과 피드백,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 아주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감정을 공유해 줘야 된다, 부정보다는 긍정이 좋다 등등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실제로 저도 현장에서 많이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용에 신뢰가 가는 선생님이나 어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참 투명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단 감정적인 요소를 최대한 쏙 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아이가 알게끔 도와주셨습니다. 너는 이걸 잘하고 저걸 못해. 수업의 조건은 이건데 잘 지켜줬고 어떤 건 못했다. 어떤 부분이 독창적이었다. 수업 태도나 계산할 점을 아이한테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지적만 한다거나 아이가 마음 상할까봐 애써 좋은 얘기만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특히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본인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아이들도 자신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떻게 보여지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아이들식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힘캐야 지능캐야처럼 말이죠. 또한 계속 확인받고 검증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잘 설명해주고 좋은 쪽으로 개선을 시켜줘야 된다 생각해요. 즉 자기의 특장점을 알려주고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알아차리고 주의하라는 거겠죠. 이런 투명한 소통에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하고요.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면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 순간만큼은 아이들이 들으면 주눅은 들겠죠. 그렇지만 앞서 말한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을까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누구의 말은 따르고 누구의 말은 따르지 않는 적이요. 저도 어릴 때 돌아보면 제 부모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부모님보다 제가 더 믿고 따르던 어른이나 선생님의 말을 더 잘 들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기준과 투명한 소통은 자연스럽게 어른과 아이 간의 단단한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한번 형성된 신뢰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 가장 먼저 학생은 선생님의 지시나 과제를 의심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묵묵히 받아들이며 수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선생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아이에게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쉽게 깨지지 않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겁니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어른에 대한 존경을, 선생님은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더욱 강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숙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기다림입니다. 앞서 말한 확실한 기준과 투명한 소통이 있더라도 기다림이 없다면 결국 공든탑이 무너지는 결과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래 입시 선생님 때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지켜본 바로는 세 부류의 아이로 나눠져요. 합격에 걱정 없는 아이, 당락이 불안하지만 계산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아이, 아예 가망이 없는 아이,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마지막 가망이 아예 없는 아이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본인도 알 겁니다. 부모님 돈이라 입시는 끝까지 해야겠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 형편없고 합격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걸 말이죠. 실기고사는 다가오지, 실기력은 한참 모자르지, 선생은 급한 마음에 학생한테 왜 이거밖에 못하냐, 학생은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하고 자신 없어 하고, 만약 이런 상태라면 그의 입시는 망합니다. 기적이라는 건 일어나지도 않아요. 이런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늘 마음이 불안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 실기력이 늘 수 있는 기초가 잘 굳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기초는 아무리 좋은 설명과 비싼 수업을 받는다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재능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준에 맞는 목표를 가지고 오랜 반복 훈련과 기다림으로 얻어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확실한 기준, 투명한 소통으로 현재 잘 되고 있는 것과 고쳐야 될 것들 등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불안을 없애주고 다시 기준과 목표를 정하고 조금씩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어찌됐든 실력이 다져지길 기다려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게 선생과 학생 모두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명확한 현실을 알고 주어진 목표를 갖고 실행하다 보면 점점 실력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간 실력이 시험 당일에 좋은 성과를 보이면 합격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전보다 발전한 자신과 나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저의 이런 얘기는 입시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수업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 수업은 입시보다 압박이 적지만 아이가 선생님과 부모님 의도대로 잘 따라와 주지 못한다고,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다그치고 그러면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껏 쌓았던 아이와의 신뢰도 깨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저마다 연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음식이 안 익는다고 급한 마음에 불을 세게 하면 어떻겠어요? 타죠. 음식은 음식대로 망가지고 못 먹습니다. 자, 음식의 종류에 따라 익는데 금방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건 오랜 시간 기다림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당장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신뢰받는 선생님, 어른들이 보여주는 태도,
세 가지를 얘기해 봤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해보자면 가끔의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 좋은 사태들, 인성의 문제, 교권의 문제가 어찌 보면 우리 어른, 선생님들과 학생 사이에 신뢰가 조금씩 무너진 업보가 쌓여서 나타난 상황이라 봅니다. 어른, 선생님이 아이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고 아이들한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지 본인 스스로도 기준이 불분명하고 기다려주지 않고 다그치고 한다면 과연 누가 그 어른과 선생님을 믿고 따를까요? 자, 이렇게 조금씩 불신의 조각들이 쌓이게 된다면 끝에 가서 결국 아이들은 무의식 속에 만만하게 보고 저항심이 생겨나겠죠. 현재는 교육 환경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오히려 선생님과 아이들 간의 신뢰가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은 좋은 교육 환경, 비싼 수업료, 교과 내용이 아니라 저는 지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본받고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른과 선생님을 본받고 싶어 하고 나도 커서 저런 어른이 되어야지 라는 본보기를 갖게 해주는 것이 아이들 교육에 있어 어른,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 신뢰가 회복되고 좋은 교육 문화가 생길 거라 확신해 봅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저와 같은 어른들,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강한 신뢰를 주고 꿈과 희망을 갖도록 본보기가 되는 강한 어른이 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이들의 그림을 읽어주는 어른이 미술생 김정우였습니다.